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 사연자입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이 출신과 성분을 가지고 높다 낮다를 따질 때 자신들은 얼마나 탁월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며 먹고 사는 기본은 똑같지만 출신과 성분을 따져 낮추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사람들이 왜 출신과 성분을 중요시키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출신과 성분은 부모님이 어떤 가정교육을 심었는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딘가에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속설도 있죠.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끔찍하면서도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저는 현재 블로그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기업들의 홍보를 의뢰받아 글을 작성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방문자 수도 많아요. 다양한 업체들의 사업을 동시에 맡게 되어서 수입이 월급의 3배 이상 나오는 행복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가끔 가까운 카페에서 홍보글을 쓰곤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몇 달 후 연인이 되어 결혼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결심까지 쉽지 않았는데 남편은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는 신장병을 가지고 있다는데도 상관없다며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신장 질환이 있어 매주 투석 치료를 받았는데 남편은 그것이 상관없다며 함께 이겨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투석을 받는 것만으로는 병원체가 불가능했죠. 게다가 병이 악화가 된다면 신장 이식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부모님은 미리 신장 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모두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악화가 되고 하루 빨리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을 받아줄 수 없었고 친구 이상으로 두고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 상황을 듣고 나서도 본인 일인 듯 눈물을 흘려주었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현서야, 나는 내가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자랑의 힘이 세상 무엇보다 강하다고 하잖아. 진우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내 병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유전적 요인이라 평생 투석을 받으면 살아야 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병이 악화가 되어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 나도 인터넷으로 내 병이 뭔지 다 찾아봤어. 필요하다면 내 심장이라도 떼어줄게. 나 그 정도 각오 다 되어 있어. 남편은 저에게 본인의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남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동안 카페를 찾아가지 않았고 피해 다녀보기도 했죠.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억지로 피해 다닐수록 남편이 더 보고 싶어졌어요. 게다가 제 상황에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겠다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제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친정 부모님부터 지인들까지 주변 사람들은 본인보다 더 아끼고 잘 챙기는 편이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어요. 물론 저에게도 결혼 전 약속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잘해줬죠. 세심한 편이라서 그런지 저보다 기념일을 더 잘 챙기는 편이었고 제 병에 좋다는 음식들은 직접 구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추석 치료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는데 피곤한 상태라 해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호자처럼 같이 가줬죠.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본인이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집념의 사나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인지 결혼 전에 일하던 카페 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을 엄청 예뻐했어요. 아르바이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보너스도 챙겨주실 정도였죠. 남자분은 진심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나를 생각하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가족은 처음에 조금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혼 반대의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반대만 외치는 부모님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해내시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5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도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가족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싫어하는 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쳐 알려주셨죠. 부모님도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무작정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을 보았을 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모습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가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느냐며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상했고 사람을 출신 성분으로 판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진실된 모습을 보려는 마음을 이유로 거부감을 느꼈어요. 게다가 남편도 친정 부모님을 뵙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남편은 실망한 듯한 제 모습을 본 뒤 노력하면 된다며 진실된 자신을 보여주면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달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려 애썼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초반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금씩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남편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사랑을 많이 받아 나눔하는 것을 배웠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많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친정 부모님들은 저희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결국은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란 말씀을 마냥 듣게 돼서 결국 남편을 믿고 허락해 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2사람은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1년 차가 지날 즈음에 남편은 조용히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어요.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인터넷으로 건물 매매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하고 있는 거야? 라며 물었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뜬금없는 건물 매물을 보는 이야기였어요. 나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며 카페를 오픈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요. 저는 처음에 당혹스러웠고 그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요즘은 카페가 많아 물음 없는 세상인데 목표겸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명 메뉴가 없다면 금방 망하기도 하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같은 시국에 함부로 일을 벌렸다고 한다면 큰일이 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많이 반대했어요. 아무리 동네 장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쉽지 않다면서 혹시 망하기라도 하면 둘 다 같이 주저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카페를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서 돈을 모을 만큼 모았을 때 하라고 했어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미 카페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인지 어떻게든 저와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어요. 카페 저리는 걸 왜 반대하시는 건지 나도 잘 안 믿어 하지만 카페 운영하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남편 자네가 카페를 좋아한다는 건 나도 모르는 게 아니네. 하지만 요즘 시국이 카페를 여는 게 위험한 도전이야. 게다가 요즘 여기저기 널린 게 카페인데 특별한 게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아니 그레이세요. 자네도 이제 한 집안이 가장이인데 미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카페는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망하지 않게 죽어라 노력하겠습니다. 메뉴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을 테니까 카페를 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너희 남편의 열정적인 눈빛에 부모님들은 조금씩 동요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나 또한 남편이 진심으로 카페를 오픈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꼈죠.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았고, 결국 남편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이런 식의 카페 창업에 약간 걱정하시는 모습이 있었지만 부부끼리 결정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나도 남편이 대표가 되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커피를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결혼 전부터 계속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오래 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남편을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남편은 내가 받은 블로그 홍보비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을 조금 보태서 적당한 장소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여 카페를 운영했죠. 처음에는 망하기라도 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오픈하고 보니까 주변에 오가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출퇴근 시간으로 수익이 꽤 되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열심히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힌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지 좋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이 꽤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요즘 장사하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라도 초대해서 매출을 늘려줘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하셨대요. 그러나 예상외로 남편이 오픈한 카페에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괜히 반대를 했다면서 남편이 끝까지 설득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행복했죠. 게다가 저에게도 나쁜 것은 하나 없었어요. 남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사장님이 아무리 이해를 해주셔도 계속 앉아있는 게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슬며시 가서 1~2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카페 오픈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저희가 가족같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매일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로 가서 커피를 타 마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곳에서 제 블로그를 업로드하는 작업을 했고 바빴을 때는 카페 일을 조금 도와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꾸 제가 일을 하지 말라고 걱정했는데 하지만 카페 업무를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집중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말려서 결국엔 못 마실 거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바쁜데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걱정을 떨쳐내고 카페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잡내 정도는 내가 하겠다고 하고 싶었어요. 만약 너무 말려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일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항상 등을 떠밀었어요. 그런데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걱정되어서 말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카페를 오픈한 후 서로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카페를 오픈한 지 2달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카페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었어요. 카페에 같이 가겠다고 하면 표정이 굳어지고 커피를 주더라도 테이블에 성질을 부리는 일이 반복되었죠. 처음에는 남편에게 삐진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성질을 부림으로 인해 저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결국 어쩌다 그러는지 물었더니 남편은 화를 내며 카페에 그만 가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찝찝했어요.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대신 명령하는 것 같았거든요. 실은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카페에 출근하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날은 언쟁한 후 남편이 화를 내며 홀로 나가 버렸어요.
그 행동을 보며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카페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블로그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대화하지 않으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남편이 좋아하는 유부초밥을 만들어 카페로 가져갔어요.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카페에 입장하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대화를 먼저 시도하자며 웃으면서 유부초밥을 건넸어요. 자기야, 내가 좋아하는 유부초밥을 만들어 왔어.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보자. 아침에 하려던 대화를 나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아내가 카페에 내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걸. 그런데 왜 난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남편은 내가 고생 끝에 만든 유부초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사람이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을 버리다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라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실수인 줄 아느냐? 이유를 알아야 한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 카페에서 내가 손님들에게 꼬리를 친다는 소문이 있어서.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냐? 이거 며칠 전에 카페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야. 어느 한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네는 일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커피를 받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 블로그 화면을 보게 되었고 유명한 블로거라며 다가왔어요. 이런 일은 종종 있어서 특별히 생각 없이 명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 소식이 남편에게 전해지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단지 홍보글 올리고 싶다며 회사 대표라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설명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함을 받아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내 자리에서는 남자가 내 앞에 다가온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며 앞으로 카페에 발걸음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이야기에 나는 황당했다. 너무나 기이한 말들을 내 앞에 늘어놓는 것이 기가 막혔다. 남편의 태도를 보아해도 대화가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에 대해 물었고 당신도 알겠지만 나 카페에 가면 하루 종일 앉아 블로그 글을 쓰잖아. 대체 누가 그 남자한테 꼬리를 치라고 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누가 퍼뜨린 거야? 이제 와서 변명하려 하지 마. 차라리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사과해야 돼? 소문이 나왔다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 당신 앞에서 내가 그 소문 직접 듣고 있는데도 계속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되겠니? 그 소문에 대해서 나한테 해명할 필요가 있어. 남편은 끝까지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화가 난 상태로 나는 결국 모른 척하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남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인터넷 글을 보여줬어요. 그 글에는 남편이 여자 손님들을 속여 돈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 글을 보고 너무 황당했지만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했어요. 최소한 나는 남편을 믿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내 말을 믿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통을 느끼고 그 글을 보여주며 따졌어요. 남편은 얼굴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정했어요. 그런데도 나를 믿지 않는 그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믿기를 원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애쓰니까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되고 이혼까지 논의됐었어요. 지금은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상황이 정말 심각했었어요. 그날 일정이 끝난 후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난 후 남편 카페에 발을 들이지 않고 곧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그 사건을 듣고 나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봐 방금 현한테 얘기 들었는데 대체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장모님 그랬다.
죄송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혼 소리가 나오나 그러려고 반대하는 우리 때문에 결혼한 거야? 장모님, 이번 일은 현서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보기엔 둘 다 잘못했어. 아무리 현서가 잘못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서로 이야기 잘해서 화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현서를 친정에 보낼 수가 있나 서로 오해가 깊어졌고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친족 부모님은 당연히 화를 내셨지만 누구의 편도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둘 다 잘못했으면서 화해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남편은 척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라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어른과 대화를 하는데 무슨 예 없는 짓이냐며 크게 화를 내셨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이혼을 완전히 마음먹게 되었어요. 주말을 지나고 난 후 곧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집으로 보내놓았어요.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이 전화를 걸었고 당연히 이혼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몇 일 전에 이혼 서류를 받았어. 작성해서 보내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전화해서까지 하고 이러지. 다 써서 연락하면서 제출하러 가야지. 우리 이혼할 것 같으면 얘기 좀 하고 결정하자. 카페에서 이혼 얘기를 끝냈다고 했는데 무슨 할 말이 남았다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해. 남편은 장모님 전화 뒤 생각이 많아져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데 카페로 와달라고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애초에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생겼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봤던 시작을 잘하는 것만큼 어떻게 끝내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차분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갔어요. 한가한 시간에 맞춰서 갔더니 남편과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손님 한두 명만 카페에 있었죠. 남편은 제가 카페로 들어올 때 얼굴 변화를 보이며 급하게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고 커피를 대접해주겠다며 조리하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여보, 내가 최근에 음료를 하나 개발했는데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커피와 곡물 음료가 함께 들어가서 색은 조금 특이하지만 맛은 좋고 고소해.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래, 잘 마실게. 내가 너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 조금 있다가 하자. 사실 남편은 평소에도 개발한 음료가 있으면 항상 먼저 저에게 시식을 시켰기 때문에 그날도 당연히 받아들었죠. 남편이 음료를 건네준 후 제 곁에 앉으려 했지만 그때 카페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건들이 도착하자 남편은 커피콩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건의 개수를 세고 사인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급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카페 운영에 대해 잘 암으로써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마워하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보며 새롭게 출시된 커피를 시식하려 컵을 들었지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짜증을 내며 아르바이트생을 응시했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당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지훈 씨,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 지금 얼굴이 창백한데 그라며 설명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장님께서 드린 커피에 많은 단백질 파우더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 신장이 좋지 않아서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면 안 된다고요. 이걸 먹으면 큰일 나게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아마도 제 남편이 착각한 거죠. 제 두 눈으로 확인한 일이라 사장님이 커피에 일부러 단백질 파우더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영상을 보시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무음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남편이 제 음료에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걸 본 것 같아 충격을 받았어요.
제 신장 상태로는 과다한 단백질 섭취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데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이 더 컸어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많이 걱정돼서 점점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나의 음료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은 씨께서 나를 생각해 준 것에 정말 고마워해야 하는데 아마도 남편이 요즘 많이 걱정되는 것 같아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커피를 먹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모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장님이 종종 사모님 음료에 단백질 파우더를 넣으셨어요. 네, 아마요. 남편도 나의 신장병을 아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단백질 파우더가 섞였다면 알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눈치를 채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건 사장님이 조금씩 섞어서 눈치를 채지 못한 거겠죠. 그리고 사모님,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 지금까지 사모님께 티가 나는 음료를 줬을까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정말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메리카노와 같은 음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달콤한 커피를 찾아서 크림이 많은 카페모카 같은 음료를 많이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훈 씨한테 신장병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여기 들어온 후 일주일 후에 다 같이 밖에서 식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장님께서 사모님이 신장병을 앓고 있다고 하셔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남편이 제 커피에 이상한 짓을 한 건 언제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그때쯤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럴 틈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아무리 보아도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본인 언니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신장투석을 담당하는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가족 중에도 신장질환을 가진 분이 있어서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제 커피에 그런 짓을 한다면 걱정이 되어서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몰래 정상적인 커피를 만들어 놓고 기회가 되면 밖에치기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 어떤 커피를 마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변수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도록 매번 과감하게 교체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당황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도와준 이유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또다시 엄청난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어리둥절하게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사모님도 갑자기 대화에 참여하셨죠. 그렇다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 보였지만 사모님의 참여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말하길 내 딸에게 무슨 일을 한 거야? 라며 아르바이트생을 엄격하게 쳐다보는 걸 볼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급격하게 긴장되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너무나 당황했고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이든 설명해야 한다는 듯이 입을 떼었어요. 결국 모든 것은 아르바이트생의 속내와 남편, 그리고 본인 언니의 이야기로 얽혀졌습니다. 사장님과의 복잡한 관계, 가난과 부를 넘나드는 스트레스, 그리고 사랑과 이별에 대한 아픔까지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여 얽혔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얽힌 실처럼 어찌 풀어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었죠. 당시 여동생은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성격상 돈을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월급을 받으면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아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이 그 돈에 눈을 뜨고 할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로 돈을 빌리겠다고 했지만 처음에 거절했다고 해요. 연인이라 해도 돈 거래는 아니라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집 앞까지 쫓아와 울며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녀에게는 할머니가 있고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했죠. 마음이 약한 그녀는 우선 사람을 살린 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 후 아르바이트생 아버지가 질병으로 인해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상황이 복잡해지자 언니는 남편에게 돈을 갚아주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그러나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사라져 버렸대요. 언니는 결국 급한 마음에 남편을 찾기로 했고 동창들에게 연락하여 수소문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남편의 할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 언니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먼저 남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찾지 못한 채로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언니는 가족을 거리로 내모를 책임감에 스스로를 빼앗았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날 때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에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본 아르바이트생은 남편을 탓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르바이트생은 남편을 찾아 이웃하며 기회를 엿보았고 우연한 기회로 카페를 오픈하는 소식을 듣고 직원으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나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가 더 황당해지고 있는데 현재 제게 믿기 어려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게시글에 쓴 내용처럼 돈 많은 여성 고객과 따로 만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르바이트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야간 근무로 시간을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남편은 매일같이 일찍 마감을 하자고 하더니 돈이 많아 보이는 여자와 함께 나갔다고 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도 수상했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우연히 화장실에 가다가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의 말들은 너무 끔찍해서 두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남편은 커피에 단백질을 계속 타서 먹이다 보면 자신의 심장이 망가져 이식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혈액형이 달라서 자신의 심장이 맞을 리가 없다며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남편은 심장 이식을 할 때 혈액형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아르바이트생은 남편이 들어오려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문 밖을 살피다가 남편이 몰래 들어오는 것인지 더욱 더 긴장되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휴대폰으로 통화 녹음을 시작했고 영상까지도 남편이 몰래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보내달라고 했다. 이후 남편이 온 문자를 함께 보는데 그 내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이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남편은 죄값을 받아야 해, 꼭 고소해야 해라고 말했어. 혼란스러웠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들로 결국 고소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 친족 상도례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을 해야 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지만 최대한 티 내지 않고 이혼을 결정했어. 남편은 내 재산을 노린 것 같았어. 그래서 이유 없이 거부하더랬어.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 그리고 증거를 토대로 고소까지 했어. 남편은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받았고 카페는 폐업했어. 이혼 과정에서 투자한 돈은 돌려받았고 재산은 분할했어. 이후 아르바이트생에게 진실을 알리고 감사를 표했어. 그는 다행이라며 조금은 속이 시원해졌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이 모든 일로 언니가 더 통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본인 언니의 분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르바이트생과 눈물을 흘렸고 종종 연락하자는 말에 마지막으로 헤어졌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이혼할 수 있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자칫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큰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진실을 알려준 아르바이트생에게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언니를 잃은 슬픔이 크겠지만 힘든 시간을 조금 겪고 앞으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네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제 보잘것없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